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 중 90%는 이미 돈을 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계좌가 더 빨리 녹아내릴까요?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까지 차트를 분석한 개미가 장 시작 10분 만에 손절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돈을 잃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만 알고 있는 이 구조의 비밀과 탈출법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일입니다. 한 직장인이 퇴근 후 3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터지는 구간,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1분, 그는 전 재산의 절반을 매수했습니다. 10분 뒤 주가는 4% 빠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확인하니 8%였습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화장실에서 손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날 그 종목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10명 중 9명이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일수록 손실폭이 더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세력이 물량을 던졌다. 외국인이 팔아치웠다. 알고리즘이 개미를 털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수 버튼 위에 올려놓은 당신의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에 명령을 내리는 뇌입니다. 문제는 이 뇌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치고, 열매가 보이면 즉시 따먹는 방식으로요. 공포를 느끼면 일단 피하고, 작은 이익이라도 확보되면 바로 움켜쥡니다. 이 본능이 초원에서는 생존을 보장했지만 호가창 앞에서는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감정적인 시스템, 다른 하나는 느리고 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호가창 앞에서 빠른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순간 논리적 판단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뇌가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재무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쾌감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이 훨씬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이 난 종목 앞에서 굳어버립니다. 손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는 그 고통을 확정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익이 난 종목은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손실이 난 종목은 반등할 거라는 희망으로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수익은 쥐꼬리만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걸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난 주식을 손실난 주식보다 1.5배 빨리 매도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미가 돈을 잃는 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생존 본능이 시장의 규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공부로는 이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별 생각 없이 산 종목이 오르고 운 좋게 몇 번 수익을 냅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그러다 첫 번째 큰 손실이 찾아옵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개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차트 기법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까지 유튜브 강의를 섭렵하고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고 새벽까지 호가창을 들여다봅니다. 문제는 이 공부가 실력이 아니라 확신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종목이 떨어져도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분석이 틀렸을 리 없어. 세력이 개미를 털고 있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반등이 온다. 차트를 보고 또 봅니다. 하락 추세를 눌림목으로 해석하고 악재를 선반영으로 합리화합니다. 뇌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편향에 더 취약합니다.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미들의 평균 손실폭이 커진 배경에는 이 함정이 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싹 틉니다. 시장에 대한 분노,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복수 매매입니다. 잃은 돈을 빨리 되찾겠다는 집념으로 무리한 베팅을 반복하는 겁니다. 복수 매매의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레버리지를 올립니다. 2배, 3배 ETF에 손을 댑니다. 한두 번 맞으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곧 그 자신감을 분쇄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손실도 키웁니다. 계좌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멈추지 못합니다. 내가 손실을 회복하는데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도박꾼의 오류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계속 지면 언젠가는 이길 차례라고 믿습니다. 빨간불이 연속으로 뜨면 다음은 파란불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확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독립적입니다. 2026년 현재 주식 커뮤니티에는 복수 매매로 전 재산을 날린 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투, 영끌, 신용 풀매수. 이 단어들 뒤에는 복수 매매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법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이 열차에서 내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감정을 제거하는 것.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은 더 뛰어난 차트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이 틀렸을 때를 대비합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의 승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5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중 4, 5번은 틀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법니다. 비밀은 단순합니다. 틀렸을 때 손실을 작게 끊고 맞았을 때 수익을 길게 가져갑니다. 손익비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실행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손실이 나도 공포를 느끼지 않고 수익이 나도 환희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존이라고 부릅니다. 무아지경, 몰입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선수가 결승점 앞에서 잡념 없이 오직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은 이 존에 들어갑니다. 차트를 볼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손절할 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원칙대로 버튼을 누릅니다. 마치 기계처럼. 이게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법이 아니라 감정의 제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뇌의 본능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처분 효과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고 손실난 종목을 너무 오래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계획입니다. 매수하기 전에 2가지를 종이에 적습니다. 첫째, 얼마에 손절할 것인가? 둘째, 얼마에 입절할 것인가? 이 숫자를 정하고 나면 매매는 감정의 영역에서 규칙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주가가 손절가에 도달하면 생각하지 않고 팝니다. 입절가에 도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손절폭보다 입절폭을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절은 5%, 입절은 15%로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번 중 4번만 맞아도 수익이 납니다. 이게 손익비의 마법입니다. 승률이 낮아도 기대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동 매매 조건을 설정하거나 팩터 기반 ETF처럼 규칙대로 운용되는 상품을 활용합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내 뇌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이게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HTS와 MTS에 깔려있는 보조지표를 전부 지우십시오.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 다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 지표가 많을수록 뇌는 더 많은 해석을 시도하고 더 많은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캔들과 거래량만 남기십시오. 단순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매매 일지를 쓰십시오. 매수한 이유, 매도한 이유, 그때의 감정 상태를 기록합니다. 한 달 뒤에 이 일지를 다시 읽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언제 뇌동 매매를 하는지, 어떤 감정이 손실을 키우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셋째, 원칙 한 문장을 적어서 모니터 옆에 붙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오직 내 원칙에만 반응한다. 이 문장을 매매 전에 소리내어 읽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에 약합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감정 대신 원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화려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늘 단순합니다. 복잡한 기법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을 제거하는 훈련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10전 10승의 게임이 아닙니다. 4번 지더라도 손실을 짧게 끊고 6번 이길 때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승률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손실난 종목을 끝까지 안고 가게 됩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시장이 내 돈을 빼앗아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건 세력도 외국인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 탓을 멈추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입니다. 매일 밤 호가창 앞에서 심장이 뛰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진짜 투자는 지루합니다. 원칙대로 사고 원칙대로 팔고 결과에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차트를 보며 흥분과 공포 사이를 오갈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내려놓고 확률에 베팅하는 냉정한 승부사가 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칙을 실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